반갑습니다. 학습 코치 안정현 인사드리겠습니다. 자녀와의 대화 상담 스킬을 선택하신 여러분, 반갑습니다. 혹시 이 강좌를 선택하실 적에 내가 어떤 스킬을 배워가지고 우리 아이를 확 바꿔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셨다면 그만 들으셔도 됩니다. 사실 그런 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. 스킬을 통해서 아이를 바꾸려는 마음을 바꾸실 생각이 있으시면 계속 들으셔도 됩니다. 왜냐하면 스킬보다 더 중요한 건 진심이거든요. 내가 아이를 진심으로 대하고 내가 아이에게 뭔가 어떤 나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거를 꾸준히 일관성 있게 했을 때 우리 아이는 변화되는 것이죠.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변화를 목표를 세우고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우리 애가 달라질까라고 하시면 달라지지 않습니다. 진심으로 보다 큰 목표를 두시고 그거를 위해서 내가 아이를 먼저 좋아해 주고 사랑해 주면 아이가 달라집니다. 옳은 말로 아이를 설득할 수는 없습니다. 말로 아이가 바뀌어지지는 않습니다. 우리가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은 정말 맛있는 걸 사줘도 그 사람이랑 밥 먹기 싫을 때가 있죠. 근데 별로 이렇게 좋은 음식이 아니래도 그 사람이랑 밥을 먹으면 정말 좋고 그 사람이랑 이야기하고 그 사람이 말하는 거를 내가 귀담아 듣게 되거든요. 그러니까 아이와도 마찬가지입니다. 아이와 내가 관계가 좋지 않다면 먼저 사이가 좋아지는 게 먼저입니다. 그러면 사이가 좋아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라는 걸 목표를 삼을 때 내가 달라질 수 있고 아이도 자연스럽게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. 그러기 위해선 아이에게 긍정적인 물음표를 세워줄 필요가 있죠. 잘해주면 혹시 우리 애가 버릇이 나빠질까 봐 어떤 계획적으로 잘 안 해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그거는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가 사춘기가 됐어요. 집에 들어오자마자 문을 꽝 닫고 그냥 지방으로 싹 가버리는 거예요. 화나죠? 너 일로 와봐, 너 일로 와봐. 내가 너 공부 못하는 거 그냥 봐줄 수 있는데 나는 너를 4가지 없는 애로 키울 순 없어. 앉아서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십니다. 근데 그 아이가 그 1시간 동안 이야기를 들을까요? 절대로 하나도 듣지 않습니다. 만약에 아이가 그런 행동을 부리면 사실 속에서 뭔가 훅 올라오죠. 속상하죠. 하지만 제가 감기 걸렸지. 맞아. 쟨 사춘기야. 하고 그냥 내가 내 마음을 안유시키시기 바랍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근데 분명히 잘못한 건 사실이거든요. 잘못된 사실만 객관적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. 네가 조금 아이가 이제 기분이 풀어진 다음에 네가 아까 그렇게 문 꽝 닫고 들어가서 엄마 참 서운했어. 그렇게 짧게 말하시면 아이가 달라집니다.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생각이 넓어질 수도 있고요. 좁아질 수도 있는데요. 절대로 닫힌 질문을 하시면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닫힌 질문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. 아이에게 예, 아니요로 대답하는 거. 이런 것들이 닫힌 질문이죠. 그러니까 오늘 날씨가 어떤 것 같아가 아니라 오늘 날씨 춥지? 그럼 예, 아니요거든요. 근데 내가 먼저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날씨 어떤 것 같냐. 그 아이가 예, 아닌, 예나 아니요가 아닌 다른 말을 할 수 있게 질문하는 것이 열린 질문입니다. 그리고 중요한 건 짧게 질문하셔야 됩니다.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 길게 하면 아이는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아이가 말을 할 때 아이가 80 정도 얘기하게 하고 난 20 정도만 20 정도만 말을 하는 겁니다. 그리고 말을 할 때 절대로 가로채시면 아이가 나랑 말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아이가 말하는 게 내 생각과 좀 다르다고 해서 부정하시면 안 됩니다. 그냥 그 순간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.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. 그 이유는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한들 그 아이는 절대로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거든요. 그러니까 호감을 얻는 게 중요해요. 아이가 나랑 얘기하는 게 재밌다고. 그러니까 얘기할 때 그냥 끄덕여 주시고 맞장구 쳐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시선을 맞춰줄 필요가 있죠. 그다음에 이제 내 아이가 이야기한 거를 요약하셔서 이런 이야기인 거니 하면서 그러면 너는 어떻게 생각해? 하고 열린 질문, 짧은 질문으로 이야기해 주시고요. 혹시 아이가 어떤 부탁을 했을 때 한번 적어보세요. 아이 앞에서. 저도 저희 아이가 어떤 요구를 할 적에 그거를 이렇게 잠깐 엄마가 기억력이 안 좋으니까 하고 수첩을 꺼내서 적으면 아이가 무진장 흐뭇해합니다.
그러니까 우리도 왜 기록하지 않으면 잊어버리잖아요. 그러니까 아이와 한 약속을 사소하게 생각하고 그냥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, 내가 그렇게 하다 보면 아이도 내 말을 좀 이렇게, 내 말에 권위가 좀 없어지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예를 들면 4살, 5살 때 아이가 이제 떼를 부립니다. 막 뭐 사달라고 그래서 안 사주면 자기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바닥에 그냥 들어 넣어버리죠. 그 다음에 아이가 엄마의 약점을 건드리는 게 뭐냐면, 나 밥 안 먹어. 나 이거 안 해주면 밥 안 먹어. 무기가 이제 밥 안 먹는 걸 사용합니다. 그 다음에 조금 더 성장하면 집 나간다 그러죠. 그러니까 아이랑 끝까지 싸워가지고 이길 수는 없습니다. 끝까지 가게 되면 결국엔 부모가 지게 돼 있거든요.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라는 말이 옛날부터 이렇게 전해 내려오잖아요. 근데 볼 거 다 보고 당할 거 다 당하고 나서 내가 그런 상황이 되면 얼마나 슬프겠어요.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, 그런 상황이 되기 전에 아이가 어떤 부탁을 할 때는 진심으로 들어주시고, 정말 이거는 너가 아무리 부탁을 해도 내가 들어줄 수 없다. 딱 거절하기 시작한 건 끝까지 거절을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웬만한 거는 다 들어주시는 게 좋아요. 그냥 이것도 안 된다, 저것도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정말 거절을 했을 때 약발이 안 먹습니다. 그러니까 아이가 어떤 거 말을 요구를 할 적에 대략적으로 일반적으로 좀 다 들어주시고, 정말 안 되는 거 그거는 끝까지,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이 권위가 생깁니다. 아이들이 내 말을 우습게 본다라고 만약에 느끼시고 있다면 아이에게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나 자신에게 내가 말의 권위가 떨어진 겁니다. 그러니까 내가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아이가 한 말을 내가 이제 잘 지내기 위해서는 사실 전문가들도 힘들어요. 그러니까 그 끌리는 사람은 1%가 다르다라는 그 책을 쓰신 분이 이제 정신과 의사시거든요. 근데 그 학교에서 아들하고 이제 한 5년 정도 싸우셨대요. 근데 아들 학교에서 전화가 왔는데, 학부모 학력란에 의사 이렇게 쓰지 정신과 의사라고 쓰진 않잖아요. 근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얘는 좀 정신과 의사랑 상담할 필요가 있다. 머리에 뭔가 한 대 빵 맞은 그런 느낌이 들더래요. 그래서 이렇게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강남에서 한 20년 정도 이렇게 정신과 상담을 하셨는데, 나이 지긋이 드신 분들이 와서 고민을 말씀하시는데, 나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권위도 있고 어느 경제적인 부도 어느 정도 이루신 분들인데, 난 정말 아들이 보고 싶어서 저녁 함께 하자고 하면 억지로 꾸역꾸역 와가지고 밥 부랴부랴 먹고 가는 거 보면 정말 억장이 무너진다, 외롭다, 난 왜 살았는지 모르겠다, 이렇게 후회들을 하신대요. 그러니까 그동안의 관계가 안 좋았었다는 거죠. 그래서 이 이제 의사 선생님도 그거를 생각하면서, 아, 내가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우리 아들도 나랑 밥 먹기가 싫어지겠다,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. 그래서 내가 이 말은 하지 말아야지, 이 말하면 분명히 우리 아들이 나랑 밥 먹기 싫을 거야, 그런 어떤 기준이 생기신 거죠. 그래서 저도 그걸 좀 따라했어요. 그랬더니 효과가 확실히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정말 목구멍까지 무슨 말이 너무 이렇게 막 하고 싶어요. 근데 그때 딱 기준을 생각해내는 거예요. 아, 내가 이 말을 하면 정말 우리 딸이 나랑 밥 먹고 싶지 않겠지? 그럼 참아지더라고요. 그래서 그분도 이제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한 2년 정도 노력하시니까 관계가 좋아졌었대요. 그래서 뭐 커플 등산복 입고서는 같이 등산도 하시고, 그래서 지금은 누구보다도 친하게 친구처럼 잘 지내신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는 건 이론하고 실제하고는 사실 괴리가 있어요. 근데 그거를 내가 어떤 중심을 갖고 기준을 갖고 실천하냐 안 하냐. 근데 아이도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실천하긴 좀 힘들 거예요. 근데 아이보다는 사실 우리가 어떤 결심을 했을 때 어른이니까 조금 더 성숙했으니까 아마 실천할 그 어떤 마음만 먹는다면 실천할 확률이 좀 높아지잖아요. 이 관계의 웰빙은 실천에서 시작되는 겁니다. 사실 자녀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 아이들 이제 저도 일을 하다 보면은 만나는데요. 그 아이의 문제보다는 부모님을 만나면 정말 여기까지 그런 마음이 생겨요. 그러니까 애가 그 모양이시지요 라는 말을 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그런 게 느껴지는데, 사실 그런 말을 못할 때가 많죠.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문제성을 느끼면 분명히 원인은 나에서부터 찾을 때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,
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을 바꾸려 하면 그 문제는 정말 영원한 숙제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. 우리가 노력을 하면 뭔가 결과는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 나가게 되면 가끔